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윤여섭입니다. 지난 한 해를 보면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월드컵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아시안게임도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스포츠 이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K리그, 광주FC의 1부 리그 승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광주FC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K리그의 2014년 주인공으로 단숨에 떠올랐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팀을 이끌면서 1부 리그 승격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감독. 광주FC의 남길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축하 인사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광주FC 승격도 승격이지만 개인적으로 보자면 지난 4일이었습니다. 1월에 네.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이 네. 또 있었잖아요. 광주FC 감독으로 이제 정식 네. 부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감독 대행 신분으로 1년 4개월 정도 했었고요. 또 지난해 승격이라는 것 때문에 정식 감독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잘 믿고 따라와 줬고 또 구단분들 그리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감독 대행하고 감독하고의 느낌이 뭐 대우가 옆에서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며칠 안 됐지만 느끼시나요? 네, 아무래도 감독 대행 신분으로서 네. 좀 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강한 주문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식 감독이 돼서 네. 이제 선수들에게 뭔가가 좀 보여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대행 신분이다 보니까 소외받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으셨어요, 실제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관심 받지 못해가지고 네. 좀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예. 이제 정식 감독이 됐으니까요. 그 모든 거를 다 지워버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만큼의 어떤 관심들이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네네. 이런 좀 관심이 지금 단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저희 강주FC에게 또 저에게 저희 선수들에게 좀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려면 또 저희 선수들이 또 열심히 그라운드를 또 뛰어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올해 정말 여러 가지 경사를 많이 맞으셨는데 그 승격 이후에 또 많이 달라진 점, 팀에 있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사실 경기장에 선수들이 나가도 좀 썰렁해요. 사실 그라운드가 관중석이 텅 비어서 그렇죠. 많이 좀 썰렁하는 걸 느꼈고 어떤 때는 또 연습 경기처럼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네. 선수들에게도 그리고 또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위에 어렵고 우리가 힘들었던 그리고 서러움 받았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날리고 주위 환경을 다시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자. 그리고 강주FC가 또 우리 선수단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것들이 선수들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감독 대행으로서의 그런 애로사항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대 네, 초반이시죠? 그러면 지금 K리그가 몇 팀, 20몇 개 팀이죠? 1부, 2부? 1부가 12개 팀이고요. 2부가 11개 팀에 있습니다. 그럼 23개 팀 중에서 아마 최연소 감독인가요, 그러면? 지금에서 제일 나이가 어릴 것 같습니다. 와. 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부담감도 좀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위에 이제 쟁쟁한 선배님도 계시고, 네네. 또 팀들도 좋은 팀들이 계시고, 또 올해 또 저희들이 강주FC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과 같이 하는 게 또 저는 또 기대가 되고, 또 강주FC만의 또 축구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좀 젊으니까요. 젊은 패기로 또 더 밀고 나가야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K리그, 글쎄요, 2부 리그에서 2등, 3등을 꼭 올라갈 때도 하나하나 경기가 참 정말 매 경기가 혈전이었습니다만 마지막 경기가 경남FC와의 경기였잖아요. 그 경기에서 사실 경남도 이제 클래식의 잔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강등이 될 것인가. 강등이라는 것은 프로축구팀에서 참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열전을 다했었을 텐데 그때 경남FC와의 경기를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좀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주위에서는 경남이 우세할 거다. 그런 분들이 네. 많으셨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 잘했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사실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팀은 지금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었고 그랬죠. 네. 경남은 계속해서 밑으로 쳐져 있는 분위기가 계속 깨져 있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근데 경남전을 제가 여러 경기를 보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저 팀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전에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리그를 하고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 대한 승강제에 대한 그런 경기들을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 나름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네. 선수들이 저렇게 잘할지는 정말 몰랐었고요. 예. 또 운도 좀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경남은 해볼 만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주중 경기였어요. 수요일이었나요? 예,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두 경기를 치르게 된 첫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 날씨도 상당히 추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은 조금 많이 와주셨고 예, 부담도 많이 됐었을 것 같고 그 경기에서 조용태 선수를 투입하셨어요. 네네. 예, 경남 FC에서 잠깐 뛰었던 선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 경남 FC에서 한 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서름을 좀 많이 받았는 선수인데 제가 이제 후반기에 영입을 했고 또 하필 또 경남이랑 또 승강제를 또 하게 돼서 네. 조용태 선수에게 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네. 경기에 나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동기부여를 좀 줬죠. 예. 오늘 분명히 조용태 선수, 그러니까 용태니가 나가서 정말 잘할 거라는 거 생각들 들고 있다. 그래서 그 선수에게 여러 가지들 얘기했었는데 조용태 선수가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나가서 제 기량을 네. 또 어김없이 발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선수가 다 즐거워하고 또 관중분들도 팬분들도 많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멋진 골을 또 넣어서 네. 3대1로 이기는데 참 큰 역할을 했었고 네.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주말에 마지막 경기, 정말 마지막 경기잖아요. 창원으로 네. 가서 그때가 2점 차 이상으로 지지 않으면 올라가는 경기였었죠. 네네, 근데 먼저 맞습니다. 골을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해설자가 저 같으면은 수비를 하겠습니다. 지키는 네네. 1대1로 뭐 한 점만 넣어도 1대0으로 저도 이기는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네네. 수비 경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남길 감독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예, 어떤 심정이셨나요? 저는 좀 저희 팀이 제일 잘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그동안 저희들이 리그를 치르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우리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강주FC만의 특유의 그런 색깔 있는 팀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승강제까지 마지막 경기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잘하는 거는 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까지 정말 이 경기가 올 리그 농사를 짓는 그런 승격이라는 그런 걸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는 반드시 선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공격적인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 들었고 그래서 주문을 하셨어요, 그 그렇게 당시에?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대1로 한 골을 넣어서 네네. 1대1로 경기를 마무리 짓고 승격을 했는데 네네. 지금도 기억 물론 하시겠지만 네네. 그때 그날 경기에서 심판의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느낌을 솔직한 느낌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전해주신다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죠. 사실 지도자를 맡은 지도 참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정말 나에게도 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 경기 한 경기 한 게 정말 고비도 많았는데 그 경기가 딱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또 그동안 서러움 많이 받았던 거 대행 신분으로서 네. 아니면 또 선수들도 2부에 있었다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서러움 받았을 텐데 또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은 네. 뭐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또 선수랑 같이 또 울었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네.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텐데 특히나 선수들 숙소 문제도 그렇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많이 좀 부족했을 때고 감독 입장에서 뭐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사실 네.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생활하는 면에서 네.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뭐 창단된 지 5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 뭔가가 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새로 영입한 선수들에게도 항상 미안하고 또 기존 선수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운동장 안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사실 저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정 상태 같은 것도 사실 구단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저희 또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도 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봤을 때 뭐 강주 FC는 사실 2부로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선수들에게 좀 더욱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수들도 이제 클래식의 성격을 했고 또 주위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좀 관심도 많이 지금 생겼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좋은 환경과 선수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 선수들은 감독을 믿고 따라가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감독은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버텨냈을지, 버팀목이 있었을지. 저는 뭐 다른 거 없고요. 사실 선수들만 믿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저를 믿고 있으니까 저도 선수들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선수를 믿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저희들이 부족한 거 뭔지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네. 하나로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저를 더 버티게 만들었고요. 또 성장통이라 생각돼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길 감독의 예전 이야기, 선수 시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독이지만은 그래도 네. 한 10여 년, 예, 10여 년 전에는 그래도 네. 그라운드에서 네. 야생마처럼 뛰어다녔잖아요. 네. 예. 1997년에 당시 부천 유공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예, 유공이었어요. 부천에서 프로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네. 2003년까지 선수 생활은 그렇게 길지 않아. 아, 그곳에서만 선수 생활을 네, 거기서 7년을 했었고요. 7년 정도 했었고, 예. 전남하고 또 성남으로 해서 성남까지 와서. 12년 동안 프로 생활을 했는데요. 네. 선수들은 사실 좀 막, 미친 듯이 많이 뛰어다녔었어요. 네. 정말 저희가 프로 와서, 정말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칠 기색 없이 막 그라운드를 많이 뛰어다녔던 그런 네, 기억이 네. 나네요. 예. 예. 근데 선수 시절에 별명이 네네. 탱크, 직설적이고 거침없다,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셨나요? 네, 그러니까 상대하고 경기를 해도 제가 나이가 어려도 네. 나이가 많은 선배님들하고 해도 절대 기죽지 않고 막 저돌적으로 밀어붙였어요. 또 그런 것들을 주문했었고 감독님께서 그 당시 그래서 저도 그런 스타일을 또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상대가 보이면 자꾸 막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나네요. 네네네. 근데 정말 실력은 국가대표급이나 체력이 좀 달려서 90분 경기를 좀 소화하기 힘든 그런 선수. 아니,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90분 이상을 뛰어다니는 선수였어요. 예. 그래서 사실 대표팀하고는 좀 인연이 없었죠. 2001년도에 제가 베스트 11을 탈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실력은 좀 괜찮았다고 예. 말하고 싶은데요. 공격력 상당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대표팀에 뽑히지 못해서 네,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근데 저는 잠깐 반짝이는 스타보다는 꾸준히 오래가는 그런 선수이길 원했고 지금 지도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감독까지 자리에 오르셨는데 이제 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즌 참 힘들게 치르시면서 물론 뭐 여러 선수들을 다 관리를 잘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글쎄요 유난히 경기를 치르면서 마음에 걸렸던 선수? 경기를 뛴 선수도 사실 많이 신경이 쓰였지만 네. 또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들도 많이 또 갔었고요. 또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은 사실 기존 선수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새로 영입한 선수 말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이 챙겨주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입한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챙겨줬었고 네. 기존 선수를 좀 소홀히 했다고 해야 될까요? 선수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부분이지만 아 기존에 광주 FC 있었던 네, 좀 그 창단 몸담았던 멤버인 선수. 선수들에게 예. 좀 많이 몇 명 남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굉장히 좀 미안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즌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도 묵묵하게 그런 저한테도 좀 서러운 것도 있었을 텐데 묵묵하게 훈련장에서 또 경기장에서 잘 따라와 주고 또 선수들이 또 경기장 안에서 또 잘해주니까
저는 좀 고마운데 많이 또 미안하고 또 고마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점들이 좀 많이 좀 경기를 하면서 좀 느꼈어요. 그래서 네. 특정하게 누구를 좀 거론하기보다는 좀 사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들을 아직도. 예. 아직도 그런 미안한 마음, 예, 고마우면서 미안한 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선수한테. 사실 좀 잘하려고는 하는데 예. 저도 좀 무뚝뚝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잘 좀 못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시라고 네. 그 선수 중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그 원 구단의 건대 FC에 처음부터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분, 김은엄 선수를 저희가 아. 모셨거든요. 네. 김은엄 선수 어디 계신가요? 좀 나와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늘 보시죠. 네. 자리하시고,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아주 오늘 멋있게 하고 나오셨어요. 평소 네. 때 이렇게 이런 복장으로 다니시나요? 머리도 아주 멋있게 하고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저 타칭 호남의 아들 광주 FC 공격수 김호남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등번호는 몇 번? 11번입니다. 11번, 네. 김원호 선수. 네. 지난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억에 남는 이제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마지막 경기에서 그 누가 제일 많이 울었냐고 물어봤을 때 김원호 선수하고 여름 선수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왜 네. 많이 울었어요? 저희가 승격을 하기 위해서 정말 네.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기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 순간에. 네, 예. 경기가 휩쓸이 울리니까 그게 다 지나가면서 네. 그냥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 평소에 남길 감독에 대해서 네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감독님이세요? 그럼? 네, 감독님으로서 네, 그러면 뭐 감독님. 훌륭한 지도자다 뭐 이렇게 느끼셨어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축구 문화에 있어서 네. 이 선생님과 제자 사이는 수직의 관계가 그렇죠. 많이 네.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이제 수평에 음,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력? 예. 아무래도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사실 네. 선수들에게 고충도 있을 거고 네. 저희에게 또 바라는 것도 있을 건데 선수들이 좀 원하는 거를 좀 귀 기울이는 편이에요. 사실. 그렇게 스스로 없이 지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격이 좀 이렇게 없으니까 벽이 없으니까 뭐 호칭도 뭐 별명 선수들끼리 감독님 부르는 그런 별명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들어본 적 있다고 얘기 있습니다. 들었나요? 뭐 어떤 거 기억하시나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은 네. 가수분들 가수요? 김범수, 김종국, 뭐 개그맨신 김기리 씨. 김기리. 네. 저희 네. 딸애는 큰애는 좀 네. 김종국을 많이 좋아해서 네. 김종국 했으면 했는데 선수들은 항상 김범수 씨를 김범수 네. 씨보다는 잘생긴 것 같은데. 김은호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K리그 챌린지 베스트 11 네, 예. 수상하셨어요. 네. 마무리를 잘 했는데, 근데 2011년도에 그 창단 멤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창단 멤버면 그때 뭐 강등도 되고, 이번에 승격도 되고, 뭐 산전수전 다 겪었고, 광주 FC하고 동그란. 네. 사실 자신이 속한 구단이 강등이 된다는 거는 자신이 가진 브랜드가 그렇죠. 네. 깎인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광주 FC 팬분들도 많이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유가 어찌 됐건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게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은 아까 선수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뭐 버팀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은엄 선수는 그러면은 감독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어려울 때 그러셨나요? 아니면 뭐 따로 뭐 어떤. 네, 저도 감독님이 항상 옆에서 힘을 주시고 버팀목이 됐다고 이제 감독님이 아까 시켰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럼 감독님 알고 그러면 네. 예, 개인적으로 버팀목이 됐던 어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의 분이 뭐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가족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신데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가주셔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아무리 축구 때문에 힘들어도
아, 충분히 저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힘을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의 힘이 가장 네, 가장 크죠. 컸던 것 예. 경기가 안 풀리거나 할 때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 개인적인 그런 선수들마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슈팅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그 슈팅을 개선을 해야 그게 완벽하게 제 것이 돼야 그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모범 답안이고요. 이제 본인의 정말로 푸는 해석. 정말 저희가 이제 축구 시즌이 길다 보니까 예. 한 번쯤 일탈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예. 저희는 근데 술 마시고 그럴 수 없으니까 젊은 나이니까, 예.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선수들 마음 맞는 선수들끼리 이제 근처 노래방 가가지고 소리 지르다 보면은 예.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유일한 일탈 아닌 일탈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잘 나눴는데 이제 광주FC의 두 분 모시고 미래에 대해서 끝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숙제가 참 많은데 시민구단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또 팬들이 많이 찾아오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올해는 좀 세우실 건가요? 중요한 거는 팬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뭐 팬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그리고 상대를 상대 진영에 다 가둬두고 저희들이 볼을 가지면서 또 선수들이 서로 유대 관계를 잘 갖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네.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수비에 몰렸을 때는 또 선수들끼리 더 뭉쳐서 또 어려운 것도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도 같이 뭉쳐서 하게 되면 보는 분들도 좀 스릴을 좀 느끼시면서 강주 축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구나. 단단해져 가는구나. 또 강주만의 색깔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동계훈련 때부터 새로 영입한 선수들까지 해서 다 같이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공격적인 축구는 그 끈을 놓지 않겠다. 아무래도 저희도 제일 잘하는 거 해야 돼요. 네. 또 저도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하고 의견 조합하고 하면서 좀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광주FC가 1부 리그로 승격이 되면은 뭐 저는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일부 리그를 운영하려면 재원도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일부에 있는 팀들은 저희들보다도 재정 상태도 좋고 또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요. 또 저희들이 또 일부로 승격을 했는데 경쟁을 어느 정도 하려면 사실 시에서 아니면 구단에서 아니면 강주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또 저희들만의 또 조직 같은 거 여러 가지 팀 내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에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하고는 계시지만 지금보다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15년 일부 리그, 클래식 리그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면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개막할 텐데 정말 가슴이 막 차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팀만큼은 꼭 내가 이겨보겠다. 공격적으로 해서. 네. 저도 이제 오래 전부터 꿈꿔왔던 거예요. 사실 일부에서 클래식에 있는 팀들하고 경기를 했던 게 오래 전부터 꿈꿔왔기 때문에 꼭 특정한 팀이라기보다도 11개 있는 팀을 저희들까지 해서 12개 팀인데 11개 팀을 모두 이겨보고 싶어요. 그래서 11승 네. 이상은 좀 사실 좀 저희들이 승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개 팀을 모두 이기면 저희들 잔류는 확정되는 거고요. 11승 이상 하면은 예. 가능성이 있군요. 예. 그 중에서도 꼭 저희 좀 부러운 팀들이 있는데 네. ACL 나가는 팀들 사실 기업 구단의 팀들인데 그 팀들은 저희들이 좀 더 긴장을 하고 네. 나가서 꼭 좀 이기고 싶어요, 사실. 예. 그 여러 개 팀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날이 올해는 정말 그런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로서 또 감독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김원남 선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올해는 어떤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싶으신가요? 뭐 선수로서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뭐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국가대표가 꿈이기 때문에 저는 서름도 많이 겪었고 이런 승격이라는 큰 축복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선수로서 국가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노력하는 선수가 되는 게 올해 제 목표입니다. 네, 그 소원
그 희망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남길 감독께서도 올해 어떤 목표?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정말 어려운 거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들도 저희 쪽으로 다 바꿨고 이제는 주위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또 구단과 같이 강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즐거워하면서 경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야 보는 관중분들 또 팬분들도 즐거워하실 건 분명한 거니까 안에서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즐거워하면서 경기할 수 있는 반드시 또 이길 수 있는 정말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만들다 보면 정말 강주 FC 축구는 아름다운 축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예,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또 시민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 많이 찾아주시죠.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이번에 강주가 지난 시즌에 마지막에 했던 그런 경기력들만 놓고 본다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셨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도 많은 분들이 운동장에 찾아와 주셔서 같이 한다면 반드시 더 좋은 경기 또 경기장에서 즐거운 축구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지켜봐 주시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부 리그잖아요. 1부 리그답게 정말 경기 수준이 높을 텐데 앞으로 힘든 고난의 길이 많을 텐데 예. 지난해 했던 것처럼 정말 화이팅하는 그런 광주FC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FC가 이렇게 지난해 기적을 이뤄냈던 것은 감독과 선수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흘린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자신만의 축구, 그리고 광주만의 축구를 가진 그런 색깔로 당당하게 도전하고 더 많은 기적을 써나갈 남길 감독, 그리고 광주FC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사랑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 그리고 상대를 상대 진영에 다 가둬두고 저희들이 볼을 가지면서 선수들이 서로 유대관계를 잘 갖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네. 같이 뭉쳐서 하게 되면 보는 분들도 좀 스릴을 좀 느끼시면서 강주 축구가 좀 더 단단해지고 있구나, 단단해져 가는구나, 또 강주만의 색깔이 나타나는구나.